자, 손흥민, 마네, 쿠티뉴, 마레즈, 베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 92년생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Show me the money! Jerry, you better yell! Show me the money! 폴리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안녕! 쇼미더머니. 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몸값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축구도 결국엔 산업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력이나 인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적료나 선수가 받는 급여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아주 엄청난 활약들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적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손흥민 이적할까? 레알 마드리드 갈까? 바르셀로나 갈까? 뭐 맨유 갈까? 맨시티 갈까?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좋은 오퍼가 왔을 때 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4위 안에 들거나 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다면 저는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팀에 남지 않을까. 최근 손흥민 선수의 치솟는 주가를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제안이 온다면 뭐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럽 축구계에는 토트넘보다 훨씬 좋은 재정 여건을 가진 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게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수들을 동시에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치게 된다면 뭐 따게 된다 하더라도 몇 명을 이탈할 걸로 보입니다만 자,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말해주는 지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축구 전문 사이트입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랜스퍼 마르크트 SNS에서 아예 손흥민 선수의 몸값 변화를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현재의 몸값을 6,500만 유로로 산정을 했습니다. 6,500만 유로라면은 우리 돈 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거액이죠. 한 선수의 이적료만 800억.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금액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로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원래 이적료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의 위약금조로 지급이 되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축구 산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선수의 인기, 또 기량, 성과, 나이, 또 국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더해져서 이적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과도 좋고 나이도 적당하고 자신의 몸값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 선수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료 산정에 있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한 리버풀 팬이 리버풀이 손흥민을 데리고 오기를 바라면서 6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를 예상을 했습니다. 뭐 8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죠. 손흥민이 6천만 파운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무 과소평가했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고 그 아래 깜보라는 분은 6천만 파운드로는 손흥민 왼발밖에 못 살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는 거죠. 토트넘에 입단할 당시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앳돼 보이죠. 저 당시만 해도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진 이적료 3천만 유로가 굉장히 고액으로 평가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폭등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토트넘이 너무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군대 문제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지난 2018년 여름 아직 1년도 안 됐죠.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이 계약에 따라서 이제 2023년 여름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뭐 4년 넘게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외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스포르팅에서 맨유에 입단할 때 그리고 맨유에서 레알 마드리드 갈 무렵에 어떤 그런 외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성장세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Show me the money! 이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평가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같은 경우에는 7,650만 유로, 또 바르셀로나의 쿠티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만 유로, 굉장히 좀 거액이죠.
물론 뭐 쿠티뉴나 이 마네 같은 선수들이 정말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전혀 뒤처지지 않거든요. 비교해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낮게 책정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이 밖에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도 1억 3,500만 유로를 책정을 했고 스털링도 1억 800만 유로를 책정을 했습니다. 뭐 해리케인과 스털링은 손흥민 선수보다 어린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how me the money!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최근 5년간의 스탯입니다. 리그와 유럽 대회, 컵 대회를 모두 합한 그런 수치인데요. 보시면 정말 꾸준히 뛰었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매 시즌 정말 40경기 이상을 소속팀에서 뛰면서 두 자릿수 골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도움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연령대가 비슷하고 포지션이 비슷한 선수들을 여러 제가 골라봤는데요. 올 시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사디오 마네 선수를 직접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약간 그 인플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들은 빼고 외국인 선수들로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다가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최근 5년 기록을 저희가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꾸준히 활약을 해왔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만에 보시면은 짤츠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리고 리버풀까지 오는 과정에서 매 시즌 뭐 두 자릿수 이상 골을 기록을 했고요. 한 시즌을 빼면은 40경기 이상 4시즌을 소화를 했고 도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4시즌 뛰었고 올 시즌부터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거의 뭐 40경기 이상을 소화를 했죠. 매 시즌 두 자릿수 골 거의 기록을 했고 도움도 그렇습니다. AMH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가레스 베일입니다. 약간 좀 연령대가 좀 3살 많긴 합니다만 윙어 포지션 또 공격수까지 할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쿠티뉴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유럽 축구 시장에서 약간 좀 몸값을 좀 과하게 받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기록을 보면 쿠티뉴 선수는 그 엄청난 몸값을 기록할 만한 성적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리버풀 3시즌 동안에도 거의 뭐 60골 정도를 넣었네요. 네, 도움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쟁쟁한 5선수들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5년 스탯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자, 손흥민, 마네, 쿠티뉴, 마레즈, 베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 92년생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경기 숫자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고요. 골도 가장 많이 넣었습니다. 도움은 가장 적긴 하지만 뭐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A매치까지 통합해서 보면 A매치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손흥민입니다. 뭐 소속했던 팀들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동료들의 뭐 집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5년간의 스탯을 비교했을 때 이 5명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량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손흥민 선수가 뒤질 게 없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 국뽕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스탯을 유럽 최고 리그에서 5년 동안 이런 최고의 스탯 기록과 공격수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거론하지 않았던 뭐 메날두나 뭐 네이마르나 뭐 이런 그 천문학적인 이적률을 기록한 이 축구 시장에서의 탑3 이 선수들을 빼고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 기록은 비단 올 시즌만이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여온 아주 우량한 성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책정한 이 800억 원의 이적료는 저는 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했던 유럽 축구의 쟁쟁한 공격수들은 어떤 이적률을 기록을 했었을까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4년이 아니라 이제 2015년에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에 이적료가 3천만 유로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했던 마네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사우스햄튼에서 리버풀로 올 때 3,400만 유로였고요. 가레스 베일은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1억 유로의 벽을 넘은 선수죠. 2013년에 1억 유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아드 마레즈는 지난해에 레스터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오면서 6,800만 유로를 이미 기록을 했었고요. 또 브라질의 쿠티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할 때 1억 2천만 유로의 추가 보너스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 세계 최고의 기정료는 아시는 것처럼 네이마르 2억 2천만 유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마르가 2억 2천만은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단연 선두에 올라 있고요.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쿠티뉴, 호날두, 덴벨레, 포그바, 베일, 호날두는 탑10에 2번이나 이적권이 들어가 있죠. 이과인, 루카쿠, 판다이크, 수아레즈, 에르난데스, 또 케파, 지단, 로드리게스,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앞서서 손흥민 선수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렸던 리아드 마레즈가 22건에 6,800만 유로로 올라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약간 좀 헷갈리죠. 지단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지단 저 이적료는 말도 안 되는 이적료였어요. 혼자서 2001년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와 연령대가 비슷한 선수들만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또 최근에 이적권인 선수들. 자, 쿠티뉴가 작년에 1억 2천만 유로, 어마어마한 액수죠. 바르셀로나로 입단을 했고요. 그 다음 폴 포그바, 버질 판다이크, 리아드 마레즈 이런 선수들입니다. 거의 엄청난 액수들이죠. 저는 이 안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는요. 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봤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얼마나 높게 책정이 될지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이적료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92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28살이지만 현지 나이로는 26살, 7살. 공격수로는 아직 전성기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한창 올라가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아시아 선수에게 약점으로 꼽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그 장벽이 손흥민 선수에겐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 독일에 건너가서 독일말을 배우고 영어도 지금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핵 인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하고 핸드쉐이크까지 개별적으로 만들 만큼 또 경기장 안팎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성격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갖고 있는 약점이 거의 소거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량적으로 봤을 때도 완벽한 양발잡이죠. 본인이 어떤 발이 주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양발 활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도 1차전에서는 왼발, 그리고 2차전에서는 오른발로 골을 넣으면서 양발잡이로서의 그런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공격 쪽에서 아주 다양한 위치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한 경기 내에서도 여러 포지션을 두루두루 소화를 시키고 있죠.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또 최전방 공격수, 2선 공격수. 포체티노 감독은 한때 윙백으로 쓴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활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를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잘 기용하지 않는 최근의 어떤 축구 시스템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수들의 이적료 산정이 원래 출발점은 위약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계약 기간이 한창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 만료가 2023년이니까 지금 4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일수록 이적료 산정이 좀 낮아지기 마련인데요. 참고적으로 쿠티뉴가 1억 유로가 넘는 이적료를 바르셀로나 주고 데리고 갔잖아요. 쿠티뉴가 2018년 1월 달에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를 이적을 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4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축구에서도 가장 선수들의 급료가 높은 그런 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급여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훨씬 높여줘야죠. 높여서 데리고 갈 만한 팀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제 생각에는 10팀 안팎 모두가 달린다고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들 간의 경쟁에서 정말 이적료 싸움은 단위가 다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는 트랜스퍼 마르케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73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이적료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이상을 주고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이적료와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정 여건을 갖춘 팀이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제한조차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아주 높은 이적료 그런 구간에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오르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선수가 이제 아니죠. 아시아에서 매도 이건 의미가 없고 세계 전체 축구에서의 어떤 이적료 기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위 안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최소 8천만 유로, 최대 1억 유로까지 봅니다. 이번 2019년 여름에 이적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원 이상인 거죠.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몸값을 기록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권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좀 궁금하잖아요. 요즘 너무 잘하니까 뭐 레바민이나 아니면 잉글랜드의 다른 더 돈이 많은 팀들로 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한번 그 예측놀이에 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스탯을 보유하는 선수가 뭐 한국 선수, 뭐 아시아 선수 이거 필요 없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게다가 큰 경기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무려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그 토트넘 만나기 전까지 홈에서 3골밖에 안 먹었던 팀인데 손흥민 선수가 2경기에 3골을 넣어버렸어요. 예, 그만큼 큰 경기, 게다가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이런 멀티골을 몰아넣었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이번에 거의 뭐 배가시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즐겁다면 뭐 굳이 이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난 5년간의 활약, 그것도 꾸준하게 유럽 축구 최정상 리그에서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이적료가 주어지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고요.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제시했던 그 액수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